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제가 DJI 제품을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드론도 하나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그 다음에 짐벌도 2개나 구매를 했었어요. 하나는 처분을 했고 하나는 이제 로닌 RS2 모델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DJI 제품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DJI 마이크 에어. 사실 이제 DJI가 마이크를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DJI 제품들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믿고 한번 구매를 해보자 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구매한 DJI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뭐 제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영상 후반부에 다루기로 하고요. 사실 마이크가 성능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뭐 매뉴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소음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극악의 환경에서 얼만큼 잘 내 목소리만 녹음이 되느냐, 혹은 원하는 소리가 잘 담기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먼저 소음 테스트부터 해볼 거예요. 당연히 소음 테스트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목소리를 포함을 할 텐데, 참고로 지금 제 맞은편에서는 물 내리는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녹음을 했을 때 그 소리까지 담기느냐 아니면 깨끗하게 제 목소리만 담기느냐, 이거는 좀 저도 편집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이 새벽이 아니고 한 12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내일 오전에 일어나서 한번 운전을 하면서 문을 닫았을 때, 열었을 때의 그러한 소리들이 얼마나 잘 커버가 되고 목소리만 담기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녹음 파일을 바로 파컷으로 옮겨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죠. 자, 이제 그 다음 날이고 제가 주간에 이동을 하면서 마이크 테스트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은 골목길이고 차 안이고 제가 차량의 문을 전부 다 닫아놓은 상태이고요. 소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떻게 될지 기대가 조금 되네요. 이제 슬슬 문을 풀개방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풀개방 하기 전에 이쪽 창문을 지금 열 건데 마이크는 이쪽에 달려있죠. 여기 달아놓은 이유는 너무 이제 바람 소리를 다이렉트로 맞으면은 제대로 된 테스트, 객관적인 테스트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소음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환경에다가 마이크를 장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나 이런 데서 마이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적에는 소음이 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마이크를 비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소음이 조금 더 깔끔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반대 차선에서 차가 제 옆 차선 쪽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차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카메라로 계속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차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가 말을 안 끊고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소음에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안 묻히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좌회전을 할 차례네요. 좌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운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창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바람을 다이렉트로 맞지는 않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마이크에 얼마나 소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 느낌대로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거친 바람 소리가 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녹음이 되진 않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면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문을 다시 올릴게요. 자, 문을 다시 올렸고 여기서 실내, 자동차 실내에서 소음 테스트를 하는 거는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제품 리뷰를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볼 거예요. 구성품은 충전 케이스가 있고요. 이 안에 마이크, 그리고 수신기, 라이트닝 케이블, C타입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더 디테일하게는 이런 클립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석도 있습니다. 이 자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파우치도 이렇게 주는데 이 파우치 안에는요, 윈드 커버 2개랑 매뉴얼이랑 카메라랑 수신기랑 연결하는 젠더, 충전 케이블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을 한번 볼 텐데, 디자인은 제가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마치 약간 사이즈가 많이 큰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생겼습니다. 실제 안에 내용 구성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생겼죠. 자, 그리고
케이스를 다시 보면 위쪽에는 DJI 로고가 박혀 있고요. 측면에는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시각적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빗살 무늬가 다 이렇게 음각과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케이스에 충전을 위한 C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면에는 LED 램프가 있습니다. 이 LED 램프를 통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면에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뚜껑을 까서 이제 마이크와 수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신기부터 볼 텐데, 수신기는 이렇게 위쪽에도 DJI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래 분리가 되는 건데, 잠깐 분리해서 보여드리면 이 충전 거치대에 이렇게 딱 꼽혀져 있던 건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 그냥 결합을 시켜서 바로 꽂아 놨어요. 이 클립의 용도는 뭐냐면 카메라의 콜드슈나 하슈에 이제 딱 꼽아서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당연히 이제 마이크에서 수신이 되는 소리들이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는 아웃 단자, 그러니까 카메라랑 이 수신기랑 연결을 해서 이 마이크에서 넘어오는 음성 파일을 카메라로 전달하는 이 아웃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USB-C 타입 포트와 전원 버튼이 있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작고 귀엽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는 총 2개가 주어지는데 사실 둘 다 동일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전면에는 DJI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빗살 무늬 패턴이 보이고요. 이거는 자석이고, 이게 자석이다 보니까 여기 붙어야겠죠? 메탈 클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 녹색 LED 램프를 통해서 얘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녹음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측면에는 이제 USB-C 타입 포트가 있고 전원 버튼,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마이크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핀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핀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AUX 슬롯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한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기능을 한번 볼 텐데, 기능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딱 케이스를 열면 배터리 충전 중이라는 게 보이시죠? 별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은 내장형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선 제품이고요. 제가 과거에 쓰던, 지금 제가 리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싱코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진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송신기, 그러니까 마이크죠. 마이크 같은 경우가 5.5시간, 그 다음에 이 수신기가 5시간 정도 이렇게 뽑아 쓴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연결해서 충전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15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마이크 이 내에서 별도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디자인 설명할 때 보셨던 이 REC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고, 이 마이크 자체 내 온보드 메모리에 지금 녹음되고 있는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떨 때 쓸모가 있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카메라에 녹음 파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수신기 문제일 수도 있고 단선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이크에 녹음이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온보드 메모리에 별도의 녹음 파일을 백업을 받아서 저장을 해 넣어서 백업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로우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면 로우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로우컷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로우컷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음 부분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한데 어떨 때 쓰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일단 이거를 로우컷을 기본적으로 ON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트랙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안전 트랙은 뭐냐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전 채널이라고 보이시죠? 이 안전 채널은 쉽게 말하면은 6dB 이하로 녹음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통제된 환경에서는 주변에 소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 모드, 안전 녹음 기능이 필요가 없지만, 야외 촬영이나 그 소음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는
어느 순간 피치가 팍 하고 튀어버려서 녹음 파일, 그러니까 메인 녹음될 파일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마이너스 6dB로 녹음을 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수음 테스트 결과라던가 혹은 만듦새 제품의 디자인,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짧게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프로젝트의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